네, 제가 노년기가 되어 보니 노년기에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아주 자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삶은 마침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연구하고 또 집필하고 그러면서 그 조직 안에서 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학생 지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 결과물을 만들었어야 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어쩌면은 가족들한테 제가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좀 아쉽게도 하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음, 정년퇴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가 있었고, 이제는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그 조직 안에서의 음, 그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내려놓고 정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가족에게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들을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늦잠 잘 수도 있고 또 제가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있고 뭐 제가 또 요리를 잘 못하지만 요리를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이 그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고 행복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가 이제 머리가 파풀이가 되어가지고 노년기입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단순하게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틈틈이 제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되면 정말 정리를 미리미리 해놔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인간관계도 음, 좀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많이 이렇게 줄여서 정말 남은 시간을 정말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좀 웬만한 인간관계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음,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하고 지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마지막은 어쩌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단 건강이 허락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연구실에서 그냥 이렇게 뭐 간단한 운동 정도, 스트레칭 정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더 노년기에 그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노년기를 잘 보낼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저의 어떤 그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 중에서 그러니까 존재 의미를 왜 옛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뭐 등등등.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집필했던 책들도 좀 정리를 하면서 최근에 또 다른 책을 한 권 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정말 상당히 오랜만에 찍는 거거든요. 작년 5월에 찍고 지금 처음 찍는 건데, 작년 5월에 찍고 오늘 두 번째 찍는 영상인데, 그동안 제가 뭘 했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좀 정리하느라고 그동안 영상을 찍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책은 지금 제 옆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제목은 음,
AI 혁명 시대에 기독교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목회자나 또는 기독교인 성도님들이나 그다음에 신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집필한 책인데요. 아마도 22일쯤 그 책이 출간이 되어서 지금쯤은 아마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는 바람에 제가 영상을 한 거의 뭐 작년 5월 이후부터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박사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명희야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열심히는 살았는데 가족들한테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서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 그래서 가족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또 이제 그 노년기 그 마지막 시간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삶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치 있는 삶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좀 보니까요.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는 삶. 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이 노년기라는 것은. 그런데요. 감사할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돌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함부로 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하는 건 물론이지만, 우선 내가 건강을 해치게 되면 가족들에게 상당히 힘든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잘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또 배움은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또 끝없이 다시 박사 논문 하기를 쓰는 건 아니지만 또 새로운 분야를 또 공부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삶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갖고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신앙과 영성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기도의 시간도 가지고, 또 그 영성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내 내면에서 깊이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또 기도와 말씀으로 깊어지는 영성의 삶, 그리고 좀 더 겸손하고 신실하고 그러면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노년기를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뭔가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웃들이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 네 가지 원칙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관계는 적극적으로 하자. 네, 그런데요, 좀 노년기는 인생을 좀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일을 벌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제 경우는 좀 정리할 사람은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만날 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늘 부정적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좀 피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만나서 또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마음을 나누고 그런 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집안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많잖아요. 문화센터도 있고 우리가 돈 많이 안 들이고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즘엔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요. 저는 이제
그 부부가 다 교수로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둘이가 성향이 비슷해서 지금도 이렇게 막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 저는 골프 같은 건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수영을 해도 꼭 실내 풀장에 가서 수영을 할 정도로 아웃 스포츠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저희 부부가 비슷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여행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노년기에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고, 학생들 가르치고 집필하고 연구하고 너무너무 바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조직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했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됐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상당히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그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외국에 있으니까 자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전화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다들 바쁘게 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자로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자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끊임없이 배우는데요. 제가 이번 학기에 제가 제 전공과 다른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께 인사로. 교수님, 저는 이 수업이 저희가 상당히 유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 교수님은 그래서 늙지 않고 이렇게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안 늙긴 왜 안 늙어요? 저도 이제 머리가 아주 완전 그 뭐라 그러죠? 팥뿌리가 되었는데요. 늙죠. 근데 이제 젊은 그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맨 그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움은 끝이 없다는 거. 저뿐만 아니라 저는 노년기에도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 많이들 배우시라고 하고 싶어요. 뭐 많잖아요. 취미생활도 있고. 네, 최근에는 누가 저보러 시니어 모델 거기 한번 저랑 같이 가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자, 노년기에도 사랑은 계속된다. 네, 그럼요. 그리고 노년기에도 이렇게 나누는 삶은 더 깊어진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정말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요. 제가 아침에 저희 남편도 아직 그 대학에서 연구하면서 연구소에 나가는데요. 나갈 때 제가 그러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 보냅시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년은 어떻게 보니까 축복이에요. 뭐 자녀들을 막 애써서 키웠어야 할 30대, 40대, 50대 지나고 이제는 좀 뭔가 삶이 좀 정리되고 물론 저한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우리보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노년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손주 봐야죠, 손녀 봐야죠. 자식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자식들 한테 증여나 무슨 상속할 건 없는데 또 그런 걸 기대하는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등등등 하면서 교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교수님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힘든 노년기를 보내는데요. 너무 외롭고 또 요양원에 갈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셔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이 풍요롭고 그리고요 자녀들한테 뭘 기대하는 그런 것은 요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혹은 뭐 어떤 가족들이 내 삶에 어떤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하면
뭐라 그럴까요? 괴롭죠.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에게 기대하거나 가족, 자녀들 또는 아내, 남편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스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노년기를 잘 보내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잘 정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잘 정리하고 그나마 남은 삶도 내가 정말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려는 사람들이죠.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 그런 인맥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곤해요. 왜냐하면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른데 괜히 부딪혀서 서로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또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안 만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옛날에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우울한 감정 속에 빠져가지고 지내는 것도 나쁘죠. 물론 뭐 요즘 뭐 정말 훌륭한 유튜버들에 의한 좋은 말씀들이 많죠. 일단 노년기에는 집에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일단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무슨 문화센터라도 가셔서 뭔가 이렇게 좀 배울 생각하시고 또 거기 가면 또 나와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덜 외롭고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인생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 깊은 그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어떤 상처를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보람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내가 어렸을 땐 이렇게 해서 난 너무 힘들게 살았고 이런 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정말 누굴 만났을 때는 불필요한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보통 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바빠서 다른 사람의 그 인생 과거의 상처 같은 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걸 해야 되겠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고 신앙이나 종교가 있다면은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깊은 내면의 아픔과 상처는요, 첫 단계 치료가 뭐냐면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내가 지금 외롭구나.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가족들에게 너무 소외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표현하기에는 또 돈이 드니까 혼자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명희야, 너 지금 많이 힘드니? 명희야, 가족 누군가가 너 마음을 몰라주고 너를 너무 힘들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내면에서 답을 해요.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제 마음 이렇게 힘든 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게 기도죠. 기도라고 해서 꼭 금식하면서 주여 하는 것도 기도지만 이렇게 혼자 대화, 길을 걸을 때도 저는 이렇게 산책할 때요. 대화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보냈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 내면에서 음성이 들려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상처 속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요. 억압된 감정 그리고 고정된 아픈 기억 이런 것들
치유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표현할 사람이 없다. 그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너무 목이 말라서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찍고 또 다음 편에 이어서 또 조금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